우리가 인천하면 뭐가 떠오르죠? 앞바다? 인천공항. 항공기.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유익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나눠보는 시간이죠. 헤비팩토리의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그널 톡톡의 진행을 맡은 시그널 플레이어 서민정입니다. 최근 미국 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각인시켜줬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기 위해 30년 베테랑 보험 전문가이신 이정호 총괄님을 모시고 산불과 화재, 이어서 화재 보험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헤비팩토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30년 보험 전문가를 하시니까는 나이가 공개된 것 같아갖고 상당히 좀 낯설긴 하네요. 제가 너무 강조했죠? 30년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 LA의 산불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불이 난 지역을 보면은 그 불이 난 면적이 156제곱킬로미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시 면적의 약 4분의 1 정도가 이번에 불이 탄 거예요. 이게 보험 업계에도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300달러니까는 약 44조 정도. 이게 이제 보험업계 손실로 추산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집만 불탄 게 아니라 이러한 뭐 상하수도를 비롯해서 관계망들이 다 망가졌잖아요. 이걸 복구하는 데 들어간 돈이 지금 추산으로는 366조에서 400조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보험료를 아무리 높게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은 주에서 좀 규제하는 면도 있긴 한데 이게 너무 손실이 크다 보니까는 보험사들이 계속 철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을 지난 1968년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페어 플랜이요? 예, 캘리포니아 페어플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보험 제도가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보험이거든요. 각 보험회사에 이제 가입을 하는 건데. 공보험 제도가 별로 없고 네. 사보험 제도다. 그런데 이제 사보험 회사들이 이제 철수를 하다 보니까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보험 성격이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네. 시행하고 있는 보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건 주 당국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주에서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 보험회사들로부터 객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은 보험료가 일반 민간보험에서 굉장히 비싸요. 오히려 더 비쌀. 굉장히 비싸요. 거기다가 보장 내용도 굉장히 축소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비싸고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면 이렇게 산불이나 화재가 났을 때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페어플랜 외에 다른 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DIC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DIC 보험. 네네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페어플랜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얼마쯤 될 걸로 생각이 드세요? 그냥 일반이 들었을 때요? 네. 적으면 5만 원에서 많아봤자 15만 원 사이일 거라고 생각이. 그 실제로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의 경우에는 연간 보험료가 3,172달러를 제가 사례로 보여드려요. 그럼 3,172달러. 하나로 약 460만 원. 연간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이 전체적으로 다 보장하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시적으로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레모네이드라는 디지털 보험사에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들을 추가 보장하기 위해서. 또 가입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보험료가 약 1,150달러가 들어요. 그럼 하나로 하게 되면 토탈로 합치면은 약 627만 원입니다. 주택보험의 보험료. 엄청나죠. 그만큼 이 화재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는 보험료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재 미국의 현실인 거죠. 미국 주택보험의 좀 종류랑 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국의 주택화재보험의 경우에는 일단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주택보험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주택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그 손실액이 25만 달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입한 금액이 100만 불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재건하려고 보니까는 150만 불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네. 실제는 제가 25만 불이니까 100만 불 이내니까는 다 보장받을 것 같잖아요. 100%. 그렇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가입한 100만 불과 실제 비용 150만 불을 나누어요. 그러면 저는 실제 비용의 67%만 가입을 한 거예요. 다 결국 100%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없네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인 것처럼 집이 불이 타면 어디 딴 데 가서 살아야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호텔비도 보장을 해줘요. 또 식사비도 보장을 해줘요. 렌트비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냐면은 additional living expense라고 얘기를 해요. 추가적으로 삶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거주하신 분들도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그에 대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증빙 자료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식대를 보장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식대는 내가 통상적으로 먹는 비용을 초과한 것만 보장을 해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끼에 10달러를 먹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먹으면서 20달러를 먹게 됐다. 그러면 추가된 10달러만 보장을 해준다. 통상적으로 먹는 그 비용에 대한 금액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차피 부담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재밌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LA 산불의 이후 이제 모기지 시장에서도 되게 큰 충격을 받았다고요? 그럼요.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평균 집값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평균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제각각이라고 하셔서 그 미국의 평균 집값이 24년 10월 기준으로 54만 8천 달러, 즉 약 8억 정도. 8억? 평균이 8억이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팰리세이즈나 이튼 지역 얘기하게 되면 유명 인사들 집이 불에 탔다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집값은 더 상상을 초월합니다. 팰리세이즈 같은 경우에는 약 340만 달러가 평균이에요. 이게 얼마냐면 하나 50억입니다. 그게 다 전소된 거죠 지금? 근데 이번에 이렇게 피해액이 크고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계속 보험료 인상시킬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거절한 사례도 많이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은행에다 대출 신청하려고 하면은 은행에서 주택보험 가입했어요 라는 걸 꼭 확인합니다. 의무여서. 네.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 집이 불이 나서 전소가 되면 담보물을 확보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의무처럼 요구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 집이 만약에 주택보험 가입 못한다, 그럼 대출이 거절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큰일 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대출을 다 염두에 두고 했는데 근데 이게 거절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보험은 꼭 필요하겠죠. 꼭 먼저 드러나야 되는 이게 수단이 됐기 때문에 모기지와 연관이 이렇게 깊을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보험료가 좀 더 부담스럽더라도 가입을 할 수밖에 없어.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이제 한 조치가 뭐가 있냐면은 앞으로 1년 동안 거절하지 못한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많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주택 화재 보험이 좀 가입이 필수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에 따른 그 주택 화재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도 해요. 네, 전혀 요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고밀도로 집적대에 살다 보니까는 우리 집에서 불이 나면 다른 집에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아파트다 보니까 아래층에서 불이 나면 위층에 불이 타는 게. 그렇죠. 위층으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년에 화재가 한 4만 건 정도 벌어지거든요. 4만 건. 주택화재 비율 한 20% 정도 되는데 사망자 비율은 약 46%예요. 그냥 전체 2만 건 중에 한 20% 정도가 주택화재인데 네. 그러면 사망자도 굉장히 작아야 되잖아요. 네. 사망자는 절반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밀집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화재의 경우에는 밀집돼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이 밀집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셔서 사실 아파트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뭐 화재 보험이 있는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아파트에서 이제 단체 화재 보험 가입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돼.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아시긴 좀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네. 두 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가 있어요. 인천 지역의 아파트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근데 이 단체 화재 보험은 각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사는 집의 아파트의 단체 화재 보험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확인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인천 소재 아파트는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재밌는 요소죠? 우리가 인천하면 뭐가 떠오르죠? 앞바다? 인천공항. 그죠? 인천공항이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 아파트에는 항공기가 아파트에 부딪혔을 때 그때 보장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단체 화재 보험은 그 아파트의 특성, 아파트 주민들의 어떠한 성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화재 보험에 대해서는 내 집주인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도 이 화재보험이 중요하고 임차인도 화재보험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임차인은 이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못하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도 이 화재보험이 중요합니다. 이런 개인 화재 보험의 보장 내용이나 더 추가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화재가 제일 기본적인 거고 이 화재로 인해서 집에 이제 불이 났을 때 피해액을 보상을 받는 게 일단 제일 클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는 가재 도구에 대해서도 또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재 도구에 대한 보장도 별도로 또 있어요. 화재가 벌어지면은 일단은 또 치워야 되잖아요. 폐기물 운반에 대한 거라든지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도 보상 내용들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구 비용도 또 보상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화재 일어나면 벌금 내는 거 혹시 아세요? 아니요? 벌금 내요. 어떤 벌금이죠? 화재가 나게 되면은 그게 내 과실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금에 대한 보장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보험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밀집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배상 책임의 문제가 생겨요. 타인의 집들이 어디까지 피해가 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물론 이걸 다 해주진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배상 책임은 되게 중요한 영역이고 보장을 제공을 한다. 라는 것도 있고 만약에 다른 집에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명사고에 대한 보상도 해야 돼요. 그게 다 포함이 될. 다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설계를 해보시면 되는데 보험료 수준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어느 정도죠? 약 10,000원대에서 한 40,000원대 정도면은 굉장히 잘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10,000원대부터도 할 수도 있다. 네, 되게 부담이 되는 비용이 아니어서. 그렇죠. 미국보다 훨씬 낫죠. 네. 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암만 해도 이게 화재보험이라는 거 우리가 매일 신경 쓰진 않잖아요. 네.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을 때 이럴 때라도 한번 좀 챙겨볼 필요가 있는 거는 오늘 충분히 이제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 집은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 자산이 불의의 일로 인해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 집을 잘 지킬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다른 집까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내가 과연 다 책임질 수 있나? 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꼭 가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걸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복잡한 거를 내가 확인하지? 그렇다 해서 이거를 뭐 계속 보험회사 연락해서 설명해 주세요 할 수도 없고 설계사분들을 만나면은 너무 가입에 대한 압박이 클까봐 해서 이제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시그널 플래너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화재보험이 가입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화재보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받고 싶다고 하면은 저희가 상담도 해드립니다. 우리 민정님도 되게 단어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죠? 제가 봐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차분차분하게 이해하실 때까지 꼼꼼히 설명드리는 게 저희 시그널 플래너의 제일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한번 시그널 플래너를 통해서 이런 화재보험에서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장 범위가 늘어났구나 라는 것도 좀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가입을 해야겠다라는 좀 필요성도 느껴서 저도 약간 이번에 화재 보험에 대해서 좀 이 앱을 통해서 좀 문의를 하고 가입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민정님 재산 지켜드린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LA 산불과 화재보험, 모기지까지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단순히 뉴스에서 봤던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뉴스 속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총괄님 저희 같이 인사할까요? 네. 시그널 톡톡.